안녕하세요, 마취과 선생님들. 오늘도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Willkommen auf dem Kanal für Anästhesie und Perioperative Medizin. आज एनेस्थीसिया और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 पर हमारे साथ जुड़ने के लिए धन्यवाद. 오늘 우리가 함께 다이빙할 주제는 바로 Non-Operating Room Anesthesia, 줄여서 NORA라고 부르는 수술실 방 마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First, we're going to define what NORA is and why it represents a new frontier for our specialty. 그 다음으로는 노라 환경이 왜 그렇게 독특하고 어려운지 그 물리적, 문화적 장벽에 대해 깊이 파고들 거고요. Then we'll get into the real clinical stuff, starting with GI and pulmonary interventions. 그 후에는 영상 유도 시술, 특히 방사선 노출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들을 마스터하는 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노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계 및 심장 시술 케이스들을 살펴본 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취과 의사로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노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t's a whole new world out there once you step outside the familiar double doors of the operating room. 수술실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마취과 의사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펼쳐질까요? 단순히 노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 이 분야가 왜 우리 마취과학의 미래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 영역이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These numbers are telling a huge story.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전체 마취 케이스에서 에노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에서 36%로 뛰어 올랐어요. This trend has only accelerated since then. 이제 에노라는 더 이상 가끔 하는 특별한 마취가 아니라 우리 업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And from a hospital administration perspective, Enora is now a massive revenue driver rivaling the main OR itself. 그럼 NORA가 정확히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수술실, 즉 우리의 홈그라운드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모든 마취 관리를 의미합니다. It's essentially any anesthetic care we provide outside of our traditional comfort zone. 마치 잘 세팅된 내 주방이 아니라 낯선 야외 캠핑장에서 요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내시경실, 영상예약과, 심도자실, 방사선 종양학과, the list goes on. 환경도, 사용하는 장비도, 심지어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문화와 언어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낯섦. 바로 이것이 NOR의 마취의 본질이자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환자입니다. It's not just about where we are, but who we're taking care of. 예전에는 NORA라고 하면 간단한 시술을 받는 비교적 건강한 환자들을 떠올렸잖아요. But that's ancient history now.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부전, 만성 폐렴성 폐질환, 신부전을 모두 가진 85세 ASA 클래스 4 환자가 ERCP를 받으러 내시경실에 누워있는 게 더 이상 놀랍지 않은 현실이 됐어요. The acuity of the modern NOR patient is often equivalent to, or even exceeds, that of patients undergoing major surgery in the OR. 54%. 이 숫자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54%. Let's just pause on that for a second.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SS 의료소송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노라 환경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소송 중 사망과 연관된 케이스의 비율입니다. 수술실에서는 29%인데 노라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깝죠. This is an incredibly sobering piece of data.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노라 환경의 위험은 실제하며 한순간의 방심이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This is precisely why we need to take NORA so seriously. 노라 케이스가 왜 이렇게 위험하고 독특할까? 그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치, 시술자, 그리고 새로움입니다. First, the location. 수술실 본진과 멀리 떨어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고립된 장소라는 점. Second, the operator. 우리의 오랜 파트너인 외과 의사가 아니라
내과계 중재시술자라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일한다는 점이죠. And third, the relative novelty.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시술과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노라의의 세 가지 특징, 위치, 시술자, 새로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물을 만들어내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Okay, so we've identified these three unique features. Now let's peel back the layers and look at the real-world challenges they create. 이제 우리는 노라 환경의 화려한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물리적, 재정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적 도전 과제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노라 환경이 정말 수술실이랑 그렇게까지 다른가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맞추기 있고 모니터 있고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But think about it. 혹시 캐슬랩이나 MRI실에서 응급 약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허둥대거나 가장 가까운 도움 요청벨이 어딘지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심지어 전원 코드는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헤매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It's these small, seemingly trivial differences that can snowball into a major crisis.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실질적인 차이점들이 모여서 노라 맞추기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표가 그 차이점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tep familiarity, 즉 스텝의 익숙한 문제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에게 석스 주세요 하면 1조 만에 알아듣지만 내시경실 스텝은 그게 뭔지 되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mmunication gap can be critical in an emergency. 두 번째는 safety infrastructure, 안전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수술실에서는 당연했던 가스 배출 시스템이 없어서 우리가 마취가스를 그대로 마실 수도 있고 응급지원팀이 병원 반대편 끝에 있어서 도착하는데 5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죠. These seemingly small details can have life or death consequences.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정벽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적, 운영적 제약이죠. These aren't just bureaucratic headaches. They create dangerous gaps in patient care. 예를 들어 행위별 수가제는 마취과와 시술과가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만 챙기는 사일로를 만들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과 달리 블록 타임이 없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애던, 스퀴징 케이스가 난무하는 예측 불가능한 스케줄은 결국 숙련된 마취 인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환자 케어의 질 저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We're constantly putting out fires instead of preventing them.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So how do we fix this? It's not about waiting for someone else to solve it for us.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이 낯선 환경에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안전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4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케이스에서 교훈을 얻는 지속적인 학습. 둘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찾는 책임 문화. 셋째,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팀워크 지원.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fourth pillar, effective communication. 시술 전 타임아웃 같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전문 분야 간의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임상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lright, enough with the theory. Let's get into the nitty-gritty. 방금 이야기한 안전 원칙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에노라 환경 중 하나인 소화기 내시경실과 기관지 내시경실,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마주하게 될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 내시경 시술 건수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The volume of GI procedures is just immense. 근데 이게 단순히 검사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아프고 더 복잡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더 어렵고 더 침습적이고 더 긴 시술을 받기 위해 내시경실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The GI suite is no longer just for simple screening scopes. It has become a major procedural hub for complex therapeutic interventions.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취과 의사의 참여는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시술 성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포엠 같은 고난도 시술은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For a procedure like POEM, our anesthetic management is not just supportive, it's central to the procedure's success and safety.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CO2 관리입니다. 식도에 불어넣는 이산화탄소가 전신적으로 흡수되면서 심각한 고탄산 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이 가스가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피하, 기종, 기흉, 심지어 종격동 기종 같은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is precisely why general anesthesia with an endotracheal tube is the standard of care. 단순 진정으로는 이런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시경실이 공유된 공간에서의 기도관리 전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터로 이동합니다. If the endoscopy suite was a battle for the airway and a shared space, the interventional suite is a whole different kind of war zone. 방사선과 어둠, 자기장, 그리고 거대한 장비가 지배하는 영상 유도 중재술의 세계죠. CT실, 혈관 조영실, MRI실에서 마취과 의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적들과 마주하게 될까요? Let's find out. 중재적 시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4가지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Let's talk about the 4 big challenges here. 첫째, 장비 배치 문제입니다. 환자 머리맡을 거대한 C암이나 MRI 보어가 가로막아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적, 방사선 노출이죠. 셋째, 조영제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신독성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And fourth, bleeding. 피부의 작은 구멍 너머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이 모든 것이 수술실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라라 원칙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수칙으로 여겨야 합니다. This isn't just a textbook concept. It's our survival guide in the AIR suite. 시간, 거리, 차폐,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방사선 노출 시간을 1초라도 줄이고 방사선 원에서 1cm라도 더 멀어지세요. 역제곱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And please, wear your shielding. 납가운, 갑상선 보호대, 납안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심하세요. 시술자에 비해 우리 마취과 의사의 방사선 노출량은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Our long-term health is in our own hands. 이 인용문은 정말 중요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This quote hits on a really crucial practice point. DSA 촬영처럼 방사선 노출이 극심한 순간에는 잠시 방을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무책임한 도망이 아니라 계획된 전술적 후퇴여야 합니다. The key word here is planned. 시술 전에 미리 방사선과 의사와 소통해서 DSA 촬영 5초 전에 알려주세요라고 약속을 받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환자 안전과 나의 안전을 모두 지키는 스마트한 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조영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자여야 합니다. When it comes to contrast agents, we are the patient's first and last line of defense.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시술 전후로 충분한 수액 공급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안적인 조영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죠. But here's a critical pearl. CO2 contrast is absolutely contraindicated in patients with a right-to-left shunt like a PFO because of the deadly risk of systemic gas embolism. 지금까지 다룬 환경일도 충분히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노라의 최상급 난이도, 즉 엑스퍼트 레벨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e're talking about the brain and the heart. 뇌혈관과 심장, 인체에서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두 기관을 다루는 신경중재시술실과 심혈관 중재시술실입니다. 이곳에서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되고 또 어떤 극한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신경중재시술실에서 우리의 최우선 그리고 거의 유일한 과제는 절대적인 부동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In the NeuroSuite, our number one job is one thing. Absolute, total, rock-solid immobility. 환자의 아주 작은 기침이나 몸부림 한 번이 뇌동맥류를 터뜨리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술 자체는 진통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단지 환자의 움직임을 1mm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선택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And because access to the head is so limited once the procedure starts, your airway management has to be perfect from the get-go. There are no second chances. 이 표는 신경혈관 응급 상황이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This table brilliantly captures the dynamic, high-pressure teamwork required during a neurovascular crisis. 뇌동맥류가 터지는 순간 시술자는 출혈 부위를 막기 위해 미친 듯이 코일링을 하고 우리는 그와 동시에 초단위로 헤파린을 프로타민으로 기량하면서 출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But then, minutes later, a thromboembolic event can occur. 그러면 우리는 정반대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즉시 혈압을 높여서 허혈 부위로 어떻게든 피를 보내줘야 하죠. 이 상반된 조치를 순식간에 완벽한 호흡으로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팀의 역량입니다. 전기생리학 검사실 이피랩은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취 목표가 시술에 따라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The ePlab is fascinating because our anesthetic goal can be completely opposite depending on the procedure. 진단적 검사의 목표는 부정맥을 유발해서 그 기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포폴처럼 부정맥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피하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진정만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카테터 절제술의 목표는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제거하는 거죠. 이를 위해선 4시간에서 6시간이나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술 동안 환자가 미동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종종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It's a true anesthetic yin and yang. 그래서 전극도자 절제술 마취는 정교한 줄타기와도 같습니다. So for ablations, it's this intricate balancing act. 몇 가지 핵심적인 임상 팁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절대 근위 완제를 쓰지 마세요. 시술 중 횡격막 신경이 자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근위 완제를 쓰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식도 온도 프로브는 필수입니다. 카테터의 열 에너지가 식도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하죠. And finally, and this is a life-saving tip, if you have sudden, unexplained hypotension during an ablation, your number one differential must be cardiac tamponade. 즉시 심촌파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마취과가 이 노라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Finally, let's zoom out and talk about the big picture. What is the future of NORA? And more importantly, what is our role in shaping that future?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전문직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노라라는 새로운 환경에 그저 적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Our future isn't about just adapting. It's about leading. 우리가 수술실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안전과 품질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노라 환경에 적극적으로 이식하고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를 넘어서 노라 환경의 안전 표준을 세우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며 혁신을 이끄는 이노베이터이자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전력은 4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So, what's our game plan? It's a 4-part strategy. 첫째, 운영 효율성을 높여 우리의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스스로를 더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인 환경을 만드는 전문가, 환자와 다른 과, 그리고 병원 경영진에게 적극적으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Third, and this is crucial, we must break down the financial and cultural silos that separate us from the proceduralis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자들과 공통의 언어와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하나의 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환자 중심의 통합 치료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던져진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수술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이 거대한 의료 혁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시술실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혁신의 과정에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수술실에 익숙한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그 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The future of our specialty is truly in our hands.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